루카스TV가 드리는 이민정보. 필리핀에서의 인간관계. 필리핀에 살면 참 외로울 거란 형의 말에 이렇게 큰 한인 사회가 있는데 그럴 리가 하고 생각이 들더군. 그리고 필리핀에서 3개월을 형과 함께 지내면서 참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된다. 3개월이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그동안 형이 만난 사람은 딱 한 분 계셨다. 그분도 친구나 지인이 아니고 미스터 크루즈라는 형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양아버지가 되신 필리핀 사람이셨다. 그 외엔 한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형이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처음 형이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왜냐하면 3개월 있는 동안 난 참 지루했거든. 물론 코비드로 인한 락다운 때문에 어딜 나다니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닌가. 나 역시 한국에 있으면서 그닥 활발한 인간관계를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사는 형은 정말 너무 극단적이었다. 형은 필리핀에서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말동무가 되는 친구가 없나요? 하고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없는데 그러시고 만다. 함께 계속 지내면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더군. 형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다. 뭐 어지간한 건 형이 돈을 다 내니 친구가 많을 수밖에. 지금도 그렇지만 형과 같이 있으면 돈 들 일이 별로 없거든. 형은 세상에서 얻어먹는 걸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형이 16년간 이민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참 이상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그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없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아직 이유는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형은 늘 나에게 필리핀어든 한국인이든 사람과 사귀지 말고 혼자 즐기며 사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신다. 하루는 함께 리조트에 지내는 공사장님 지인분이 오셨는데 마침 점심을 먹는 중이어서 같이 식사 좀 하시자고 했더니 필리핀 경찰 친구와 식사를 막 하고 와서 배부르시다고 거절하신다.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경찰관이 도움을 준다고 자랑을 하더군. 공권력이 우리나라 70년대처럼 막강한 이곳 필리핀에서 경찰관 한 명 알고 지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며 사뭇 부럽기도 했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분이 가신 후 형이 딱 한마디 하신다.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1순위가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명심하거라. 며칠 전 영상에 올린 내용 중에 한국인의 정에 대한 이야기한 게 있다. 거기에 그때 형이 필리핀 사람들의 정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 원수가 되는 게 필리핀 사람의 정이다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그런데 더더욱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위험하겠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처음 피노이와 인간관계를 가질 때 경찰 친구 한 명은 꼭 만들게 된단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친구가 경찰 친구라는 거지. 그동안 참 많이 일어났었던 한국인의 안타까운 인사사고에는 항상 주변의 경찰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경찰관 범죄자로 구속이 된 건은
아직까지 딱 2건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마저도 2건 모두 흐지부지 그냥 지워지다가 모두 풀려나고 그들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다니겠지. 그러니까 경찰 친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초보 이민자들이란 거지. 그렇다면 한국 사람 친구는 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은 노코멘트 한다. 나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귀찮게 계속 물으니 형이 이렇게 힌트를 준다. 캄보디아에 가면 해방군과 독재 정권이 전쟁을 할 때 판묻어 놓은 지뢰를 아직도 다 찾지 못해서 길이 아닌 곳은 절대 못 가게 하는 불문율이 있단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뢰 사고로 다리를 잃고 안전뱅이로 사는 이가 많은데 지금도 계속 사고가 생길 만큼 지뢰가 많다고 하는군. 그리고 지뢰 제거가 마친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은 길은 지뢰 위험하고 팻말을 박아놨단다. 나보고 그러신다. 만약에 너라면 지뢰 위험이란 팻말을 보고 그 길로 걸어 지나갈 거냐고. 당연히 안 가지. 그 길 왜 가겠냐. 이게 내 대답이다. 그러신다. 아, 그래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중국인처럼 똘똘 뭉치지 못한다는 말이 그 이유 때문이군요 했더니 그건 또 아니란다. 한국 이민 사회가 똘똘 뭉치지 못하고 중국인 이민 사회는 똘똘 뭉쳐가 서로 잘 도와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어떤 환경에 대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뭐 다른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를 본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이민 문화는 은퇴 이민 문화야. 선진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돼가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노동력이 떨어진 돈 많은 고령화 사회를 사회 조직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민을 나가도록 장려를 했지. 그래서 대부분 일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리타이어 은퇴의 이민 문화를 갖고 있어. 지금 내가 루카스한테 이야기한 것도 이민이 은퇴 이민이지. 그리고 중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민 문화냐면 보트 피플 이민 문화야.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을 피해 가지고 탈출한 사람들이야. 탈출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그 보트를 타고 세계 각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환경이 똑같잖아. 그 사람들은 이민을 왔을 때 밀려난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밀려나가지고 이민을 와가지고 아무 보호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그래서 옛날 이민 문화들이 자기네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뭉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내가 중국인 친구들이 많잖아. 우리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너희 나라 이민 문화, 우리나라 이민 문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도 그래. 똑같아. 똑같이 있잖아. 남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다 똑같아. 그리고 남 신경 안 쓰고 내만 잘 살면 된다. 똑같은 마음이야. 뭐 우리는 그렇나? 우리는 안 그렇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뭐 한국 사람들이 다 남한테 해코지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 몇몇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민 문화들은 어떻냐? 우리는 은퇴 이민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년 전으로 가보자고. 은퇴 이민 문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전쟁을 겪어가지고 뭐 단체로 집단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는 그런 문화도 아니야.
한국에서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이민 문화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이제 글로벌 정책을 우리가 펼쳤잖아.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이민 문화가 된다고 보면 돼. 하지만 아직 그 과거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한국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없지만 이렇게 귀로 듣는 이야기로 이렇게 귀로 들어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서로 해코지하고 뭐 믿을 수가 없고 뭐 사기치고 중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 잘한다 그런 이야기는 이젠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하면 촌놈 소리더라. 그런 이야기 이제 하지 마. 알았지? 그렇다면 형은 왜 교민사회와 교류를 안 하냐고 다시 물었다. 그리고 형의 대답은 역시 그대로였다. No comment.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필리핀 생활의 경험이 풍부한 형의 도움으로 좋은 정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계속 루카스TV를 자동으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루카스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